지금 이란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못 만들게.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죠? 우리가 사실 2번의 핵 위기가 있어요.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바로 우리 서로를 공격하겠다. 우리가 제일 손해야지 공격받으면. 자, 오늘 교수님의 신간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요걸 가지고 한국과 북한의 잠수함과 안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이 일단 우리 안보에 주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뭘까요? 우리 한국의 안보, 특히 이제 해양을 책임지는 해군의 군사력 건설은 주변국이 우리의 상대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할 때 조금씩 진도가 나갔어요.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해군력을 쭉 건설해 왔는데 북한은 우리보다 이 해군력은 빈약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잠수함 분야는 우리보다 강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져왔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라고. 유력은 크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30년 늦게 했지만은 우리 성능으로 압도하겠다 해가지고 막 우리도 지금 30년 뒤졌지만 우리 20척이 넘는 디젤 잠수함을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또 우리보다 먼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경부터 막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또 공개하겠다 하다가 2021년도에 드디어 제8차 당대회 때에서 김정은이 공언을 했어요. 핵추진함을 만들겠다. 근데 그 위에 막 경제, 제재 뭐 이런 여러 문제로 해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2023년 조로 동맹이 복원되면서 가속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겠다. 이게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상태에서 작년 2025년 3월 9일 날, 12월 25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은이가 핵잠수함을 실제 건조 현장에 가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정말 이제 드디어 핵잠수함,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면은 드디어 이제는 전 세계 P5, 안보리 상임 이사국 플러스 인도까지 이렇게 이제 핵 추진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7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위상을 높이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핵무기를 이제 핵 미사일을 실어서 이제는 미국도 공격할 수 있고 주변국도 다 공격할 수 있다. 공언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디젤 잠수함이 완행 열차라면 핵잠은 KTX라고 이 책에서 비유하시던데 이 속도의 차이가 실제 수중 교전에서 그럼 승패를 어떻게 가르는 거죠? 디젤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가장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수중에서 오래 견디느냐, 누가 또 고속으로 이동하느냐, 누가 무기를 많이 실느냐, 누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총력도 중요하단 말이죠.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을 충전하고 그다음 배터리로 수중에서 배터리로 항해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전속으로 쓰면 금방 바닥나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총상 시속 11km 이하로 다니는 게 정상적인 작전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죠.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가동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공기가 필요 없거든. 그래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특히 뭐 고속으로도 쓸 수 있고 24시간 항상 최고 속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고속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작전 속력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속력도 예를 들면은 디젤 잠수함은 이제 충전하고 뭐 보급품도 하고 그래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하면은 디젤 잠수함은 140일 걸려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40일이면 거뜬히 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속력에서 가장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제가 비교할 때 KTX고 디젤 잠수함은 들렸다 가는 정차 공간도 많고 비둘기 열차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또 무한대로 전력을 생산할 수 원자로 계속 돌아가니까 물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배를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거기다 핵미사일까지 막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가공할 만한 핵 전력이 드는 것이고 상대의 핵무기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럼 북한의 핵 잠수함이 출항한 후 사라지는 블랙박스 구간을 무력하게 반드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현대 전술 중에 가장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중 추적 감시 및 추적 전술이에요. 그거는 이제 2차 대전까지는 수중에서 잠수함끼리 싸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미 노르웨이 근해에서 독일 잠수함하고 영국
한국 잠수함하고 싸웠는데 딱 한 번 다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DL 잠수함이 상대를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너무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DL 잠수함 같은 경우는 2차전까지는 주로 막 상선을 공격해가지고 전쟁 물동량을 차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근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그때의 작전이고 2차전까지는 잘 싸웠는데 2차전이 끝날 쯤 돼가지고는 DL 잠수함이 너무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속력도 속력이고 네. 수중에서 오래 있질 못해서 올라오면은 당연히 올라오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수중에서 오래 있는 잠수함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에 미국이 만드는 노틸러스 핵추진 잠수함. 이게 첫 번째 잠수함인데 이거는 뭐 원하는 시간 원하는 만큼 기동할 수 있고 안 올라가도 돼요. 필요할 때만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긴 것이 이제 전력도 무한 생산하고 함정 크기도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핵미사일을 실은 거예요. 핵미사일 싣고 다니면 불안하잖아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우리가 다 인공에서 보고 있다가 전쟁이란 먼저 공격하고 또 요격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날아올지 아니까 요격하고 그러는데 수중에 숨으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전술이 수중에서 추적 감시하는 거예요. 출항과 동시에 딱 보고 있다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100%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지킨다. 뒤에서 내가 널 감시하고 있잖아.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것이 미소관의 수중에서 추적 전술했어요. 그거는 디젤 잠수함은 할 수 없어요. 왜냐? 속력이 느리고 그다음에 이 수시로 올라 충전할 때 엔진도 돌리고 다 들통나요. 그리고 이거는 가다가 발각되면은 다시 도망가고 다시 추적하고 그래서 이거는 상대 잠수함보다 속력이 1.5 내지 2배 정도 내야 돼요. 이건 핵 추진 잠수함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수중 추적 전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그럼 우리나라는 잠수함이 몇 대나 있고 다 디젤 잠수함이에요? 우리는 다 20여 척 있는데 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에요. 네. 이거는 과거 그 2차전 때 쓰던 그 잠수함보다는 성능을 훨씬 업그레이드 했어요. 2차전 때는 수중에서 2시간 정도밖에 못 쓰는데 지금은 뭐 3주 이상 견딜 수 있는데 그것도 저속으로 갈 때 시속 11km 이하로 갈 때만 이제 3주 정도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핵추진 잠수함 같이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어요. 속력을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개발된 거죠. 그럼 핵추진 잠수함을 바다 위 핵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괴력 때문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억제력 때문일까요? 파괴력을 얘기할 때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파괴력이라고 해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핵 전쟁을 억제하면서 유사시에는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을 만들어요. 왜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는 비핵 국가를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거든. 그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추적 감시하면 그걸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못 쓰게 하는 거는 그 더 이상의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핵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없으면 그거는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추적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그걸 커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블랙박스다. 암흑천지죠. 어디 남해에서 쏘면은 누가 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북한 잠수함인지 뭐 중국 잠수함인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추적 감시한다. 그걸 놓치면은 블랙박스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공개를 했었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실제로 이제 실전에 들어간지랑 지금 몇 대나 있는 건가요? 북한은 디젤 잠수함은 세계에서 1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77척 정도 가지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기형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직 발사관 하나 만들어서 김균욱 영웅함이라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수직 발사관 시험 발사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북극성 1호, 3호 다 개발했어요. SLBM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그런데 그거를 실을 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국제 제재로 막히고 뭐 경제난으로 막히고 해서 답답하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아니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만들었는데 실을 배가 없어? 빨리 만들어. 빨리. 다그치니까 그거는 핵추진 잠수함에 만들어야 제격인데요. 핵추진 잠수함 언제 만들어? 이거는 지금 기술력도 부족하고 지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걸리는데 그러면은 중간 단계로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1800톤짜리를 개조해서 일단 거기 핵무기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김근욱 영웅함이에요. 거기다가 10발을 정도로 이렇게 싣겠다 했는데 그게 2023년 9월 6일날 진술을 했어요. 진수라는 거는 모든 장비를 다 집어넣어 물에 처음으로 띄우는 거든. 네. 잠수함은.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시운전 나가서 뭐 배가 기운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그 시운전이 완료됐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 지금 2023년 9월 6일은 지금 좀 있으면 3년째라고.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통상 우리 같은 경우는 진수를 하면 1년 후에 전력화가 돼요. 1년 다 시운전을 끝나고.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 이 김근욱함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핵추진 잠수함을 2번이나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물속에 진수식 할 때는 대통령이나
국가 막 최고 지도자 가요. 그런데 여기는 진수식도 안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 2번이나 건조공장에 갔다고. 네. 그냥 조급한 거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예정대로 가고 있다. 이건 뭐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김근욱함 사례로 보면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김근욱함도 아직도 3년이 지났는데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핵추진 잠수함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과시를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해서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어서 내보내면 이제는 뭐 대등하다. 미국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막 과시하는 거죠. 어쨌든 뭐 미비한 건 있어도 그게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국엔 굉장히 위협이 되긴 하겠네요. 위협이 되니까 만드는 거죠. 위협이 되니까 돈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이건 하겠다. 핵무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핵무기도 만들지 못하게 뭐 이라크 같이 막 지금 이란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못 만들게. 그러나 이제 북한은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죠? 우리가 사실 2번의 핵 위기가 있어요. 북핵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에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바로 우리 서로를 공격하겠다. 그럼 우리가 못 하겠다고. 사실은 북한은 뭐 보잘것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세계 10위권이고 모든 것이 상위권인데 우리가 제일 손해야지 공격받으면.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역학관계 때문에 북한은 공격 못 했는데 지금 이란은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개발 못하게.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했어요. 그래서 핵무력 완성선을 했는데 단지 위기 상황에서 지상에 있는 무기를 숨겨놔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만 되면 이제 핵무력 진짜 완성. 핵무력 완성이 아니라 진짜 핵무력 완성.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SLBM에다가 SLBM의 핵무기 핵추진 잠수함에 실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형 근데 핵잠의 적정 크기를 이번에 추가하신 책에서 6,000에서 7,000톤급으로 제한하시던데 미국식 대형 핵잠보다 중형 모델이 우리 해역에 더 적합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각 국마다 이제 이 목표가 있어요. 네. 작전 목표가 있는데 어떤 작전을 수행할까 이거에 따라서 무기 체계는 맞춰지게 되는 건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근데 군의 요구에 따라서. 근데 핵추진 잠수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임무에 따라서 하나는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적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역할. 그 다음에 적진 가장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임무. 이거를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 역할. 그러면 공격 핵추진 잠수함.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비교적 날렵해야 돼요. 네. 거기는 핵무기를 많이 실을 필요 없기 때문에 통상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이나 영국의 이제 아스투트급, 그 다음에 프랑스의 바라크다급 이 정도가 6, 7천 톤 돼요. 그런 잠수함 임무는 적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한 6, 7천 톤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직 발사관도 한 10문 정도, 10문에서 12개, 그 다음에 어뢰, 그 다음에 잠대함, 잠대지 미사일, 이 정도를 확보하는 게 우리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의 잠수함을 만들면은 일단 한반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맨 먼저 북한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현재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건들지, 과거에는 막 우리를 유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주한 미군이 떠났을 때 우리를 한 번으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또 예를 들면은 독도나 이어도를 침공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고속으로 가서 먼저 확인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이 한창인데,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이 가서 맨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시로 올라가서 충전하기 때문에 가다가 위치가 노출되면 공격 대상이 된다고.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지금도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 2개 전단이 인도양에 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게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해상 교통로 방어에도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 영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그다음에 대만 해협 이런 데는 항상 걱정을. 거기가 대만 해협만 봉쇄돼도 우리가 GDP가 30% 마이너스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된 위기 상황에서는 최초로 먼저 가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를 그 함정을 보호할 수 있죠. 그럼 한국의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핵심 기술이에요. 하나는 잠수함을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컴팩트하게 해서 정교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가 기술적인 요소. 그 다음에 돈이 좀 비싸요. 원자로하고 선체하고 거의 5대 5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한 척이 2조 4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원자로는 우라늄 들어가죠. 우라늄은 핵연료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못 만들게 억제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 극복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은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잖아요. 캐나다 이런 데 지금 독일하고 2차전을 붙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원자로도 우리가 뭐 함정용은 아니지만은 요르단 뭐 UAE 그럼 체코 이런 데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로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냐 이거 선박용인데 선박용은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그러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경영 연구를 다 해왔어요. 지금 수십 년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돈도 있어요. 우리가 뭐 10위권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핵연료만 이거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군사적으로 사용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한미 원자력 마지막 협정. 우라늄이 문제인 거네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전례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만 안 만들면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브라질이나 호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핵무기는 아닐지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한. 그래서 IAEA에서도 군사적으로 사용해. 핵무기 아닌 거는 나한테 보고해. 그러면 내가 가서 확인하고 진짜 핵무기를 안 만들다면 또 사용해도 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도 알거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긴가민가 대답 안 하다가 2기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달에 회의에 가서 우리 핵잠수함 만들 때가 됐다. 우리 협조 좀 해달라 했는데 그때도 대답 안 하다가 2025년 경주 에이펙 때 공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면 핵연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협조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예산적으로 그다음 핵연료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거를 이미 용역 연구를 쭉 진행해왔고 그리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다음 윤석열 정부 쭉 거치면서 응용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은 한 30% 정도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은 이제 뭐 안전히 우리가 걱정 없이 돈만 잘 부어주면은 예산만 태워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한 30% 진도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쯤 이게 실전에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잠수함?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건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2026년.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 한 7년이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1954년도에 미국이 최초 핵잠수함 만들 때 8년 걸렸어요. 근데 그 8년 걸린 중에 7년이 원자로 개발하는 원자로. 그때는 처음 기술이 아주 없었는데 불구하고 7년 걸려서 원자로 개발하는데 그 원자로 개발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부터 훨씬 기술이 나아졌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예산을 많이 태워주느냐 이것이 결정적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거의 파지티브 컨트롤을 했어요. 그게 캠프 생활을 하다시피 해서 비밀리에 연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도를 그 정도 나갈 수 있었어요. 8년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두에 있지만은 이 캠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놓지 않으면은 이거 안 돼요. 왜냐면은 일반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다 해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자로는 핵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IAEA 협력해야 돼요. NPT도 협력해야 돼요. 그다음 미국 원자력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구들이 다 미국이 관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IAEA도 만들고 NPT도 만들고 그 원자력 공급 그룹 NSC도 만들었어요. 이런 국제 기구를 미국이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우리가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오래 걸리니 그거 전에 뭐 우리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 이거 허용해달라. 그래서 별도 협정을 맺고 IAEA에다 충분히 통보를 하고 미국, IAEA, 우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빨리면 한 10년, 7 내지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 이내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말씀하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없이도 미국의 핵 연료 이전만 용인하면 건조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기 전에 그냥 군사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군함의 추진체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별도 협정만 맺으면 가능해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려면은 뭐 농축, 제철 이런 까지 했다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안보의 공이 필요하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SLBM을 집어넣고 있다, 물속에. 그렇죠. 그런 위협을 우리가 최전방에 지켜주겠다는 걸 상호간에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정대로 진도만 나가면은 뭐 10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럼 미국 의회가 우려하는 핵확산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는요? 그래서 이제 IAEA에서는 항상 우려하는 게 핵무기, 핵폭발장치나 기폭장치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농축, 농축을 하려면은 우라늄은 이 일반 잔광에서 U235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심물리기 돌려가 뽑아내는 건데 그거를 많이 돌릴수록 이제 고농축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액기스가 이제 강해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20% 미만 농축을 저농축으로 하는, 20% 이상 되는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하면 그래요. 20% 이하는 주로 연구용, 발전소용 이렇게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다 쓰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사다 쓰고 있다고. 근데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의 원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시해요. 지금 이란이 60% 농축했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하겠다. 그거를 국제사회에 미국의 IAEA에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게 이제 투명하자는 얘기예요.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90%까지 농축하면 바로 핵무기가 되기 때문에 저농축 우라늄하고 고농축 우라늄 이 가공 절차가 틀리다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돼요. 뭐 답답하면 와서 봐라. 아예 사찰해라.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투명하게 되면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농축 우라늄 20% 미만 연료를 사용해도 작전 선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거 입증한 뭐 역사적 사례는 있나요? 이제 저농축을 하면 고농축을 하면 쓰면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째 20% 이상 고농축을 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영국이나 90% 이상 써요. 이거는 함정을 만들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핵 연료봉을 교체 안 해도 돼요. 20% 미만은 10년에서 15년 만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작전 공백이 생기는 거죠. 수리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은 속력이 많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나트, 25나트 이 정도 난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기 때문에 30나트 난다. 그래서 시속 한 56km, 저농축을 하면 한 40km 내외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노틸러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20% 미만 저농축을 하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일주를 했어요. 수중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면 전혀 작전에는 문제 없다.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 전속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드물어요. 전속으로 가면은 뭐 30나트 이상으로 가면은 음파 탐지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유사시에 적한테 막 공격을 받는다. 이런 때는 막 현장을 고속으로 이탈할 때 이런 때 순간적으로 사용하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작전할 때는 20나트 이하 뭐 시속 40km 이 정도 돼도 전혀 작전에는 문제 없다. 특히 한반도 지형에서는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은 20나트를 지속적으로 내면은 전혀 문제 없다. 그다음에 중국 잠수함이라는 견제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